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바이올렛은 담배를 하나 물고 힘겹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90년 전 이 집에는 한 부자 은행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틴과 그레이스는 그의 아이들이었죠. 그 집엔 파파 저스티파이와 마마 세실도 하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흑마술을 신봉하고 있는 주술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은 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을에서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주물을 걸어주면서 유명해졌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부자 은행가는 그들을 그저 하인으로만 천대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가는 이 다락방에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흑마술을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부를 발견했고 이에 두 사람을 처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그들을 매달아 놓고 기름을 뿌려 그들을 화형시켜버리죠. 두 사람이 하인이었기 때문에 이 살인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은행이 망했고 부자는 아내를 총으로 쏴서 자기도 자살했어요. 살아남은 남매는 집을 물려받았고 1962년까지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후에 들어온 바이올렛에게 이 방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집에 거울이 없는 이유는 그 거울 속으로 저스티파이와 세실의 영혼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이올렛은 귀신들이 자신의 남편을 저지경으로 만들어놨다고 믿었고 분명 이 집엔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남편의 꼴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캐롤라인에게는 좀 터무니없었습니다. 황당했어요. 노인들이나 믿을 법한 미신 같은 흑마술 이야기? 바이올렛은 이걸 눈치채고 어차피 당신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거 알고 있다고 그러면 떠나도 좋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캐롤라인에게는 바이올렛의 이야기보다는 벤을 돌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더 큰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곳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다음날 캐롤라인은 급하게 시내에 나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친구가 말해줬던 그 주술 물건을 판다는 곳을 찾아가죠. 이 상점의 주인은 이미 사람들한테 매맞는 남편을 그렇지 않게 해주는 묘약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정말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은 흑마술을 믿고 있는 걸까요? 캐롤라인 차례가 되었고 빨간 벽돌 가루를 어떻게 쓰는 건지 묻습니다. 그런 걸 집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상점 주인이 벽돌 가루를 일자로 뿌려놓으면 그 선 안으로 나를 해치는 사람은 넘어올 수 없다고 얘기해주죠. 다시 말하면 그 방법으로 내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캐롤라인은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이건 그냥 최면술일 뿐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벤은 지금 자신이 주술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마비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귀신에 대한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주술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 주술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상당히 똑똑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상점 주인은요, 여러 가지 물건들과 약초 같은 걸 챙겨서 그녀에게 돌려보내주죠. 그날 밤 캐롤라인은 몰래 벤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에 담고 중간에 초를 세우고 아까 받아온 각종 풀뿌리 같은 거를 여기다가 다 넣고 상점 주인에게 배운 대로 주문을 외워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벤도 약간 희망에 있는 눈빛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부채로 그의 몸을 2번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물을 방 안 곳곳에 뿌리면서 이 집을 클린해야 돼, 정화해야 돼, 정화해야 돼 하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나선 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의 혀를 원래대로 돌려주고 목소리를 내게 해주세요 하고 주문을 외는데 이때 벤이 힘겹게 입을 열어요. 캐롤라인! 캐롤라인! 하고 그녀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캐롤라인은 주술에 걸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고 달래는데 벤이 2번째 말을 꺼냅니다. 날 꺼내줘. 이때 문 밖에서 바이올렛이 소리칩니다. 문 열어! 캐롤라인은 황급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벤은 정말 주술에 걸린 걸까요? 그날 밤 캐롤라인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다음날 다락방의 비밀의 방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믿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이 변호사 루크거든요. 그래서 루크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사진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거 보라고. 이 집의 다락방에는 이상한 물건들 천지라고. 그리고 그들은 귀신의 존재를 묻고 있다고. 흑마술을 믿고 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런데 루크는요. 저기 캐롤라인, 이건 이 지역의 특색이에요. 자기네 집도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 미신을 믿어요. 하면서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캐롤라인은 루크에게 어떻게 이 부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냐고 꼬치꼬치 캐묻게 되는데요. 루크는 전 그저 그들의 유언을 정리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죠. 이 2사람이 다시 이 저택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린 곳이 있습니다. 흑마술에 대한 미신을 잔뜩 믿고 있는 동네 할머니였는데요. 그녀에게서 이 파파 저스티파이가 죽기 전에 아주 강력한 재물 주술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사용해보기도 전에 살해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재물 주술? 이 주술은요,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면 그 사람의 남은 수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술이었어요. 즉, 바이올렛이 남편에게 주술을 걸어서 남편의 남은 삶을 자신의 수명으로 가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캐롤라인은 너무 놀라가지고 루크랑 같이 막 집으로 달려갔어요. 재물 주술은 그 레코드판 안에 들어있죠. 그것만 참으면 그 어떤 누구도 재물 주술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건 캐롤라인이 방 안에다 숨겨놨는데 방 안에 가보니 그게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때 캐롤라인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문 앞에다가 그 빨간색 벽돌 가루를 직선으로 뿌려요. 그리고 카페트로 덮어두죠. 바이올렛! 잠깐 제 방에 좀 와줄 수 있어요? 물이 새고 있어요. 와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렛이 이 방에 들어오려다가 흠칫 놀라게 됩니다. 그러더니 내가 지금 요리하는 중이라서 부엌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절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캐롤라인은 그녀의 불순한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벤에게 가서 말하죠. 오늘 밤 제가 여기를 탈출시켜 드릴게요. 바이올렛이 저녁 식사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음식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절대 입을 대지 않았어요. 잠깐 전기가 나갔고 바이올렛이 초를 가지러 나간 틈을 타서 캐롤라인은 그녀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탑니다. 그리고 바이올렛이 그걸 한 모금 마시더니 이내 정신을 잃게 되죠. 하지만 바이올렛이요, 쓰러지기 직전에 갑자기 품 안에서 주술서 같은 걸 꺼내요. 그러더니 막 펴서 보고 막 주술서를 막 외치는 거예요. 분필로 주변에 원을 그리면서요. 그의 주술은 이런 거였어요. 아무도 벤을 데려갈 수 없어. 벤을 이 집에 가두게 해주세요. 벤을 이 집에 가두게 해주세요. 놀란 캐롤라인은 그 주술서를 뺏어버리고 서둘러 벤을 차에 태워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은 그 주술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집 밖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거예요. 후진을 해서 빠르게 문을 부셨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도무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차마저 고장나 버렸어요. 분명 이 바이올렛이 곧 정신을 차릴 거고 두 사람을 찾으러 오겠죠. 캐롤라인은 일단 벤을 작은 창고에다가 숨겨두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올게요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이올렛이 깨어나서는 장총을 집어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둘을 쫓아왔어요. 가까스로 이곳을 탈출한 캐롤라인이 루크에게 달려갑니다. 바이올렛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벤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경찰에 연락해야 돼요. 하고 마지막 구조를 요청해 보는데 이때 바이올렛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루크가 전화를 받죠. 두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캐롤라인은 루크 집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책 몇 권을 발견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법, 기본 부동산 법, 초보 유언장 및 신탁. 이건 베테랑 변호사가 볼 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두꺼운 책들 아래에 수많은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 수많은 사진의 모든 주인공은 캐롤라인이에요. 그는 아주 예전부터 캐롤라인을 주시했던 겁니다. 그녀가 바로 타겟이었어요. 루크가 그녀의 목을 졸라 캐롤라인은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다시 두 사람은 저택으로 향하고 있어요. 루크와 바이올렛은 처음부터 한편이었습니다. 루크는 바이올렛에게 흑마술을 배우려고 그녀를 이렇게 돕고 있었던 거였죠. 바이올렛은 캐롤라인에게 내 남편 어딨어! 하고 소리치는데 이때 캐롤라인이 자기가 정신을 잃고 잡혀서 들어왔는데 살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자기 방 앞에 벽돌가루를 뿌려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있는 곳을 바이올렛에게 가르쳐 주니까 집 밖을 나가게 되죠. 창고로 찾으러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둘이 같이 남아있어요. 루크하고 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방에 있는 내 아버지의 사진을 내 품에 안고 죽고 싶다 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유인을 합니다. 하지만 루크는 당연히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닫아버리고 뒷문으로 탈출을 시도하죠. 그래서 이걸 눈치채고 루크하고 바이올렛이 이 여자를 미친 듯이 따라와요. 왜 따라온지는 알고 계시죠? 왜냐면 그녀가 여태까지 타겟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캐롤라인은 이 두 사람이 따라오니까 가지고 있던 벽돌가루를 다 뿌려요. 이 문지방 아래다가.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 두 사람이 자신한테 가까이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벽돌가루가 그들에게 진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서 한 방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 구하러 와달라고. 그런데 전화가 이내 끊어집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캐롤라인은 다락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이제 다 신고도 했고 경찰만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방어벽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순간 아까 바이올렛에게 뺏었던 그 보호주술, 절대 보호주술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분필로 원을 그리고 원 안쪽에다가 유황가루를 뿌리고 동서남북에다가 양 네 쪽에다가 다 눈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 손을 칼로 베어서 피를 낸 다음에 이 동서남북에다가 피를 다 뿌렸어요. 그게 이 주술의 완성이에요. 이제 살았다. 근데 이때 바이올렛이 무섭게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무서울 게 없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날 건드릴 수 없어. 난 이 보호주술로 결계를 쳤거든. 그런데 이때 바이올렛이 말합니다. 그거 아까 나한테 가져간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보호주술이라고 하니? 그건 너를 그 원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주술이야. 우린 사실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이 주술을 믿지 않으면 효험이 없거든. 그리고 이 다락방에는 재물 주술 레코드가 흘러나옵니다. 어둠이시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먼지로부터 사슬로부터 이 저주받은 집에서 저를 데려갈 때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바이올렛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대형 거울을 비춰줬어요. 그리고 그 거울 안에는 마크, 그레이스, 세실, 저스티파이 모습이 다 보여요. 루크는 이 집 밖에서 주문을 외면서 원을 돌고 있었고요. 이 상황을 파악한 캐롤라인이 아니야, 난 믿지 않아. 난 흑마술을 믿지 않아. 하지만 거울이 그녀를 향해 덮쳤고 캐롤라인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캐롤라인이 눈을 떴네요. 자기 몸쪽으로 쓰러진 거울을 한쪽으로 치웠어요. 다른 쪽에는 바이올렛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캐롤라인이 바이올렛 옆에 떨어진 담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라이터로 불을 붙였죠. 이때 루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여자는 끄덕입니다. 그런데 루크가 다시 이렇게 말해요. 변호사 때보다 더 힘들었지? 이 말에 캐롤라인은 점점 더 어려워지네. 쉽게 믿질 않으니 말이야. 그런데 저스티파이, 내가 이번에는 흑인으로 하자고 했잖아. 나 또 백인이네. 캐롤라인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거울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루크, 아니 저스티파이가 말하죠. 바이올렛이나 그레이스보다 이번엔 훨씬 더 예쁜걸? 세실, 당신은 곧 이 모습에 익숙해질 거야. 이 와중에 쓰러져 있는 바이올렛이 혼미함에 깨어나서 소리칩니다. 날 내보내줘! 그녀 안엔 캐롤라인이 들어있는 거였죠. 이때 세실은 그녀에게 액체 약물을 먹입니다. 그래야 몸이 굳어갈 테니까요.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바이올렛과 벤, 이 두 노부부는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이때 캐롤라인의 친구도 나타나는데 바이올렛 몸 안에 막 갇혀있는 캐롤라인이 지금 이 사람이 캐롤라인인 거예요. 캐롤라인이 막 구원의 눈빛을 막 보내요. 하지만 전혀 알아챌 수가 없죠. 변호사, 루크, 아니 저스티파이죠. 이 사람은. 그가 말합니다. 이 집 부부가 워낙 캐롤라인을 아꼈고 해서 이 집을 모두 그녀에게 물려주는 유언장을 남겼다고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은 이제 캐롤라인입니다. 소름 돋는 반전을 가지고 있었던 영화 스켈레톤 키였습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저도 소문만 듣고 안 보다가 최근 보게 됐고, 특히나 마지막에 반전을 하면서 막 하고 놀랬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귀로 듣는 영화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 귀로 듣는 영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